안녕하세요.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2학년 B반 인정욱입니다. 저희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갑상선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갑상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 한가운데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의 아래쪽 귀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생성하고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호르몬을 통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균형이 나빠지게 되면 질환이 발생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상선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이 분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에는 T4와 T3가 있는데요. 이때 T4와 T3의 관계를 보시면 T4가 말초 조직의 탈요오드 효소에 의해 요오드 한계를 잃어버림으로써 T3가 되어 작용을 발현하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그림처럼 여러가지 조직에서의 산소 소비를 높여 기초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상이었던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게 되면 유아나 소아에게 현저한 성장 억제가 나타나게 되고 성인에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되면 전신 간태감이나 쉰 목소리, 한냉감인 등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세도우시 병으로 인해 안구 돌출, 갑상선 종대, 손가락 떨림, 빈맥과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저하증과 항진증의 증상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약물로 레보티록신으로 T4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에게 불안, 불면 혹은 곧 성숙이나 성장의 가속을 보이는 부작용과 성인에게 신경과민, 두근거림, 빈맥,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독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의 흥분성 암인과 병용 투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음식의 호르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1일 1회로 아침 공복에 복용하기, 혈중 농도 유지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기, 불소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양치는 최소 30분 후에 하기, 종합영양제 칼슘, 철분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기, 아침 커피 및 카페인은 피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로는 리오치로닌 나트륨으로 T3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갑상세맘 수술 후 추적 관찰 시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 과민증, 부정맥, 발한, 협심증,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내인성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작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1일 이내에 공복에 복용하기, 필수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함께 복용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제들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고 젊고 다른 질환이 없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 경우에는 처음부터 필요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2개월 정도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투여량을 조금씩 증가시켜 필요량에 이르게 해야 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꼭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로 메티마졸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티오아마이드 요도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 호르몬을 낮추거나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외에도 간장의 황달, 가려움, 홍반, 소화기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무과립고증, 백혈구 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을 주의하셔야 하고 민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 투여하기, 물과 함께 복용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로는 PTU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 과정을 차단하는 기전과 말초 조직에서 T4가 T3로 변환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 어지러움, 구역구토, 식욕부진, 가려움, 홍반, 신장염, 사고체 진염, 과민증, 갑상선 기능 저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간 기능이 약화된 환자, 중독성 갑상선종 환자, 중증의 혈압장애 환자에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메티마졸과 병용 투여 금지, 티록신과 병용 투여 시 이 약의 효력이 감소, 프로프라놀룰과 병용 투여 시 프로프라놀룰의 효력의 증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로는 프로프라놀룰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갑상샘 중독증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혈압 증상, 두통, 어지러움, 피로 증상, 기관지 수축,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투여 금지 환자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아, 시민성 쇼크 환자, 당뇨병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 환자, 만성 폐쇄폐 질환, 기관지 천식,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1회 10에서 40mg을 1일 3에서 4회로 투여하기, 문제가 생길 시 의사와 상담하기, 저용량으로 복용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약물로는 메토프롤롤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베타차산제 계열의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 졸림, 두통, 오심, 설사, 우울, 소맥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한 후에는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서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자의적으로 중단하거나 복용량이나 빈도를 바꾸지 않기, 복용하는 동안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메토프롤롤 처방정은 씹거나 부숴서 복용하지 않기, 반드시 물과 함께 숨겨서 복용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제들의 특징으로 치료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갑상선 약물 복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임상부는 시행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술요법은 갑상선종이 매우 크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이 무엇이고 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치료제를 통틀어 갑상선 치료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가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장기간 지속된다. 두 번째, 과잉 분비 시 요오드 섭취는 금지해야 한다. 세 번째, 임신이 확신되면 의사에게 알려 약물을 감량하고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